해결하기 어렵거나 대응하기 곤란한 문제적 섹터들을 모아서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문제적 섹터 해결사 FR 자산관리 길건우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섹터 바로 로봇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삼성, 현대차도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에 힘을 씁니다. 특히 피지컬 AI 로봇의 핵심 부품인 감속기 시장에서 우리 기업도 입지를 다지는데요. 코스닥 활성화 정책 기대도 지속되는 만큼 로봇주에도 관심 가져볼까요? 네,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주부터 해서 바이오 쪽이 상당히 좀 괄목하는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소 쉬어가는 가운데 어제도 그랬고 지난주에도 일부 로봇주들이 좀 시세가 강하더라고요. 이제는 로봇 쪽에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까? 로봇주에 대한 시선 어떻게 가져가세요? 로봇 같은 경우는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된다라고 보기는 하고요. 예. 하지만 이제 지금 오늘 시장에 막 따라가기에는 조금 애매한 구간이기는 하죠. 근데 앞으로 이제 어찌됐건 꾸준하게 계속 회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공통적인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로봇 같은 경우가 항상 이슈가 제일 많이 될 때가 언제냐면 연말 연초입니다. 왜 그러냐? 기존에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뭔가 이슈가 가장 먼저 시킨 대기업이 저는 삼성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이제 전략적으로 이쪽 사업부 밀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면 시장에서는 조금 방향성을 그쪽 방향으로 잡아가는데, 지금 삼성과 LG 같은 경우가 아마 내년 초 연말 연시 딱 넘어갈 때쯤 되면 올해 전략은 뭡니다 라고 얘기할 때 이번에 LG도 뛰어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 기아 앞에서 잠깐 이야기하셨지만 지금 이쪽에 대해서 굉장히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또 그 외쪽으로도 HD 현대나 현대그룹 전반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뭐 이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방향성을 잡아가는 것 같아요. 이유인즉슨 뭐 노동시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들이 굉장히 더 강화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 뽑을 거냐, 로봇 뽑을 거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마 계속 화두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올라갈 때 보자 뭐 이런 거보다는 좀 쉴 때 앞으로 계속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보자라는 의미고, 그다음에 내년 1월 되면 또 가장 큰 글로벌 빅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CS 2016. 네, CS 2025 생각해 보시면 AI와 로봇이었습니다. 근데 피지컬 AI 시장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연평균 한 45% 정도 성장 예정치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CS 2026에서 로봇 이야기가 또 나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쉴 때 담아두고 이벤트 생길 때 차익 실현하자라는 전략입니다. 올해 로봇주에 불씨를 지폈던 게 CES 그리고 노란봉투법 등등이 될 텐데 그게 내년에도 지속이 되기 때문에 로봇은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지만 추격 매수보다는 쉴 때 우리가 사서 이벤트가 나왔을 때는 수익을 챙겨보자라는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얘기 계속 들어보니까 삼성, LG, 뭐 현대차까지 다 대기업 관련된 얘기를 해주셔서 대기업향 로봇주를 봐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감속기 쪽 SPG 오늘 신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쪽 나눠서 본다면 투자의 초점 어디로 좀 맞춰볼까요? SPG랑 SBB테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나라 그 감속기 시장에서는 국산화하면서 많은 수혜를 볼 거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가는 거 보니까 막 미친 듯이 달리기는 해요. 근데 저는 살짝 애매한 게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거든요. 삼성과 LG와 현대와 많은 대기업들이 피지컬 AI 쪽을 많이 한다라고 하면 결론은 국산화 부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야. 시장에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쪽 뷰는 조금 달라요. 이유인즉슨 삼성과 LG와 많은 대기업들이 결론은 로봇을 싸게 만드는 데 중점을 둘 겁니다. 그러면 휴머노이드 가격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중국에서 휴머노이드 만들면 2천만 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산화 부품으로 만들잖아요. 6에서 7천만 원입니다. 훨씬 비싸네요. 그러면 대기업 입장에서 안 그래도 금액 줄이려고 하는데 어디에서 줄일 거냐라고 한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거 갖다 쓸 것 같습니다. 부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아무래도 대기업향 로봇주를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부품주 관련주들은 조금 변동성이 심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기업 향은 어찌됐건 실적이 안전하게 찍히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시장 자체가 사실은 변동성이 자꾸 베팅을 해요. 안전한 것보다는 변동성인데 항상 이게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는 구간이 연초거든요.
기대감도 있긴 하지만 기존에 많이 올랐던 것들 많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제 지금보다는 연말 연초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대기업 향이 나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관련한 종목 있잖아요. 기술적으로 좀 봐주신다면 어떤 것 관심주로 가져가 볼까요? 우선은 이제 SBB테크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SBB테크 같은 경우가 본다라고 하면 신고가를 갔어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사실 지금 잡는다라고 하면 정말 심장이 네. 강인해야 됩니다. 야수의 심장. 지금 이제 네. 계속 신고가를 하고 있고 이제 고점 한번 찍고 나서 자꾸 이제 윗꼬리 달고 조금 내려오기는 하지만 잡기 정말 쉽지 않은 구간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삼성과 LG 같은 경우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기존에 대기업 관련해서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저는 안정화 구간이라고 봐요. 네. 뭐 이제 고점 자체가 현재 기준으로는 50만 원대를 고점을 찍고 저점 36만 원 다지고 다시 이제 40만 원대 안착을 한 것 같은데 여기에서 저는 조금 안전하게 고점을 조금 높일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한 55만 원, 60만 원까지 충분히 보실 수 있어서 대기업 향이 현재 가격적인 메리트도 훨씬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결국에는 로봇 쪽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우리가 좀 눈여겨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에 대한 이야기 맞춰보겠고요.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K전력기기 올해도 역대 최대 수출액을 경신했습니다. 효성중공업은 유럽으로도 수출을 확대하고 LS그룹은 미국의 전력 인프라 주도권을 다잡는 등 대표주들의 성과도 대단하죠. 다만 AI 거품론으로 주가는 횡보하고 있는데 언제쯤 본격 반등할까요? 네, K전력기기 쪽 워낙에 수주 실적이 너무 좋잖아요. 4년 연속으로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대급 수출액을 경신했는데요. 내년에도 이러한 기조는 이어질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하반기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대급 실적이긴 맞아요. 수주잔고 이제 다 합하면은 현재 기준으로 14조 정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수주잔고가 아니라 수출 금액 기준으로는 14조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더 늘어날 것 같은데 항상 그게 있잖아요. 피크가 언제 올 거냐. 네. 그러면 이제 그 꺾이는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사실은 여기서 조금씩 빠지기 시작을 하는데 하반기는 모르겠으나 상반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하반기 왜 그러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초고압 변압기 시장과 LS 일렉 같은 경우에는 전선과 배전반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결론은 그 미국 쪽에서 AI 데이터 센터 얘기 나오고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하는데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갈 거고 그 수혜를 우리나라가 볼 수 있어. 이 방향성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 멀리서 끌어오는 게 아니라 그 옆에다 그냥 한 번에 같이 지워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에 SMR 같은 경우가 미국에서 이제 공사가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 생각은 조금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멀리 지어놓고 거기에서 전력을 끌어와서 여기에 공급을 하려면 송배전만 그다음에 초고압 변압기 다 필요한데 가까운 데 줘버리면 실적 피크아웃 아니야? 라는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상반기 때까지는 저는 이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아서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안전하게 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서 뭐 그런 시기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무리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반기쯤에는 이제 슬슬 또 피크아웃, 뭐 고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건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K전력기기가 이렇게 좋은 수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도 지금 11월 초에 기록했던 고점 대비해서는 횡보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AI 거품론이 계속 나오기 때문인 것 같은데 이런 좋은 분위기를 받아가는 연속 시세는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원래 나와야 되는 시즌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미 이제 어찌됐건 엔비디아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죠.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글 TPU 얘기 계속 나왔는데 결론은 잘 써먹고 있다. 조금 더 저렴한 모델이 있다라는 거고. 근데 저렴한 모델로 또 결론은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전력망은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이제 시장 자체가 조금 많이 움츠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수급적으로 문제가 조금 있다라고 보는 게 요즘에 하루에 반대 매매가 개인들이 300억씩 나온답니다. 그만큼 이제 11월 달, 10월 달 말부터 그 B2를 정말 많이 했다 보니까 그때 이후로 본다라고 하면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털어내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시기가 끝난다라고 하면 전력기기 시장은 조금 안전한 항상 저희가 투자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수급은 충분히 다시 돌아올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빨간 거보다는 파란 걸 본 게 훨씬 더 많으셨을 텐데 오늘 시장에서 보면 그래도 조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이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효성중공업이랑
그다음에 저희가 뭐 현대일렉, LS일렉 보는데 효성중공업이랑 HD 현대일렉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고점 대비해서 20% 이상 빠졌어요. 근데 의외로 LS일렉 같은 경우에는 그게 조금 더 덜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뷰가 이 안에서도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거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신재생 쪽은 어찌됐건 드라이브를 계속 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이제 항상 해저 케이블 하면 LS일렉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배전반. 그러니까 멀리서 만드는 거, 땡기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배전반은 예. 가까운 데서도 다 필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면 LS일렉은 조금 더 안전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게 이제 이 주가에 조금 반영되고 있다는 것도 보신다라고 하면 예. 이 안에서도 뭐 전력기기 다 좋다. 이거보다는 조금 가격적인 메리트도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기간을 어느 정도 잡으실 거에 대한지에 따라서 뷰도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똑같이 보는 게 아니라 약간의 가격적인 메리트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의 탑픽을 이 종목으로 골라주신 것 같은데요. 효성중공업이네요. 네. LS일렉을 골라볼까 했는데 예. LS일렉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고점 대비해서 한 10몇 프로밖에 안 빠졌으니까 네. 저희가 이제 가격 상승도 계산을 해야 되는데 효성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래도 초고압 변압기 시장 내에서는 경쟁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고압 쪽에서 HVDC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국산화를 시킨다라고 하면 이쪽에서 마진율이 올라갈 수 있는데 올해 이쪽에 꾸준하게 투자를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빠르면 아마 내년 상하반기 지나갈 때쯤 되면 이쪽에 대한 이야기들도 또 나온다라고 하면 이 기대감이 또 갈 수도 있고요. 이제 이런 여러 가지들이 겹쳐지면서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맥스 300만 원까지도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고점이 249만 원이었는데 현재 185만 원이에요. 오늘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뭐 아직 업사이드가 조금 많이 남아있다.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좀 F분 한번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개미들이 이렇게 딱 달라붙고 하기 좋을 예. 것 같은데 아직 그 얘기는 안 하고는 있는데 내년 되면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이런 얘기도 저는 살짝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와 뭐 기대감 여러 가지들을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전력 3사 중에서는 효성중공업이 베스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목표 주가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고점이 이제 249만 원인데 이걸 바로 또 뚫고 한 번에 올라가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저항선을 조금 가질 것 같아서 1차는 230 잡았습니다. 그래서 도달하면 목표 실현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다시 노려보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효성중공업 목표 주가는 230만 원, 손절가는 170만 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FR 자산관리 길건우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 성공 마감 전략에서 준비한 순서 1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또 인사드릴 텐데요. 시장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지수가 확실히 강합니다. 2% 가까이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고 코스닥도 오후 들어서 오름폭을 좀 키워가는 구간입니다. 자세한 전략들 잠시 후에 2부에서 챙겨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